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러시아 군용기 3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하였습니다.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I should say Russian Federation never threat Republic of Korea. It's very important. 島根県竹島の周辺へ領空侵犯したことを認識しており、緊急発進により対応いたしております。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경로를 한번 보면은 카디즈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용기 궤적을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카디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 러시아 국방부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러시아 국방부는 본인들의 어떤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없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 러시아 대사관의 이제 무관이나 대리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들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온 것인데 일단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입장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뭐 보면 지금 어제 오전인데요. 러시아 항공 군용기 3대와 그다음에 중국 군용기 2대가 합동 훈련했습니다.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우리 측 독도 영공 거기를 이제 공적으로 침범을 했거든요. 예. 더군다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일단 침범을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F-16이 이제 출격을 해서 우리 F-16 18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km 즉 상대방 군용기 전방 1km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어요. 360발을 경고 사격을 꽤 했습니다. 많이 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1, 2차에 걸쳐서. 그 정도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좀 의도적이라는 것을 봐야죠. 왜냐하면 예. 한 번 정도면 뭐 기기 고장이다 뭐 이런 등등의 지금 설명에 따라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더군다나 우리가 경고 사격을 1차에 했고 또 2차에 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도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영공이 이렇게 침범당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들어올 때 침범을 하고 나갈 때도 똑같은 궤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임방글 변호사님, 네. 갑자기 일본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튀어나오는데 일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로서는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자,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독도, 우리는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하죠.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도 문제고 우리 영공에서 그렇게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우리 영공 안에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 사격이 아니야. 우리 땅인데 라는 주장입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측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본은 지금까지 이제 독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예.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굉장히 알리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슈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요 사건이 또 발생을 하니까 이거 마치 꼭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나서서 왜 우리 땅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영토임을 더 주장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 영상 끝부분에도 봤지만 고노의 무상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재근 변호사 이게 그동안에 다케시마를 두고 일본이 주장했던 그게 다시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뭐 러시아 그 군용기가 오니까 자기들 땅을 침범했다 영공을 그래서 자기들 비행기도 출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한국 전투기는 왜 일본 영공에서 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 독도를 좀 분쟁 지역으로 다시금 국제적으로 좀 이슈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일단은 뭐 비공식적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측의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예. 이 일본의 유감을 표명했으면 러시아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셈이 되는 건데 예. 한국의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거 러시아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을 해준 셈이 돼버려서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보기에는 첫째는 일본 우익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반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본 우익은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 국내 보수표가 결집이 되고 일본이 재무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도발은 좋아할 것 같지만 근데 이게 결말이 만약에 러시아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결말이 나게 되면 그 부분 일본이 상당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펼쳐지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독도로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명 표시는 안 했는데 독도를 일단 지도상에 넣어놨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 도쿄 올림픽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성화 봉송과 관련돼서 예. 그런 안내를 하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 지도에 지금 일본 영토에 우리의 그 이제 독도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올려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 확인하고 항의를 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도 일본이 또 똑같은 항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독도를 이제 한국 영토에 표시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제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게 올림픽 정신이나 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예. 그 좀 독도를 한반도기에서는 뺐었는데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또 지금 독도를 자기네 영토에 지금 반영을 시켜놓은 이런 좀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빼줬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이제 경제 무역 문제가 일단 영토 문제, 안보 예. 문제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기서 취할 자세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미국 측에 나온 입장을 보면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이 잘 대응했다. 영공을 침해한 어떤 러시아기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라고 했는데 어디 영공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요. 자, 그런 걸 보면 미국도 좀 애매한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법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지금 러시아 국방부에서 공식 밝히고 있어요. 그 예.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예. 어디의 영공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러시아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은 일단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러시아가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애매한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걸 어쩌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의 노림수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서 논쟁을 벌이면 자 그러면 우리 그렇죠. 국제기구 예, 예. 가보자라고 예. 이제 바로 주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역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예. 어떤 가타부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 이야기는 저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다른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자칫 이것이 어떤 면에서 분쟁화돼 버리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일본 문제가 이제 독도까지 얹혀져서 좀 함수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런 가운데 1인 시위를 벌였나 본데 임방을 위해서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선친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다시 끌고 나왔어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XX, 그러니까 어떤 욕설도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게 뭐 어떤 근거라든지 확인된 바가 전혀 없는 없죠. 내용인데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또 어떤 허위사실로 인한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어쨌든 또 이런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또 하나 올렸고요. 이거 외에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팻말 들고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요,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뭐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사표시 뭐 이런 주장 같은 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예.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친일파와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점에서는 좀 논쟁을 또 괜한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겠다 예.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이번 이 얘기는 대선 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친일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꺼낸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일제시대에 공무원하면 다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그 했다고 해서 지금 친일파라는 그런 이 시움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민경욱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당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인가요? 저는 그 부분을 일단 의심스럽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무슨 뭐 거의 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욕설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과연 이 공당의 대변인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국면에 왜 대통령을 또 걸고 넘어집니까? 예.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뭐 저 여러 가지 뭐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외부에 적이 분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이 문제를 또 대통령을 끌어당겨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모든 거를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동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이냐라는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이 정말 공당의 대변이라면 저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이호영 변호사님, 글쎄요,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상반된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칭찬을 해줬어요.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예.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그 SNS 활동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이 임진왜란을 앞두고 이제 조총으로 사람 다 죽는답니까? 라며 이제 무지를 보였던 그 조선시대 신립장군. 네, 신립장군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정서에 국민 정서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이러한 대응이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대응은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이제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SNS를 통한 대일 여론을 아주 잘했다. 비판받더라도 이거 대통령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오히려 여당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여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못 해주니까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저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두둔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본 내 혐한이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재구 평론가의 책도 또 한 번 무토 전 대사가 발간을 했고 아예 그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 이런 책들. 네, 그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최근에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장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일단 책이 팔리는 거예요. 네, 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혐한 마케팅이 하나의 그 상업적인 코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가면 혐한 그 이 코너가 아예 따로 있고 그리고 대놓고 길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하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 왜 신오쿠보 우리 그 이 제일 조선인 분들이 많이 장사하는 네. 그 시장 그 상가거리 앞에서 주말마다 혐한 세력이 혐한 시위를 해가지고 이게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 혐오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일본은 우리 한국이나 제일 조선인을 상대로 대놓고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무토 전 대사가 일본으로 가서 원래 이분이 지한파다 뭐 친한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분인데 일본 가자마자 혐한 서적을 내서 예.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한테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줬는데 최근에 책을 또 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재액이라는 제목으로 재액.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악의 뭐 근원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두는 그런 책을 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일본의 그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 때리기로 예.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또는 한국의 민주당 정권을 불편해하는지 그게 다시 한번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일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혐한 서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세요. 이 책도 꽤 많이 팔렸던 책인데 제목이 한국과 엮이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한국과 엮이게 되면 사람도 나라도 반드시 불행해진다. 이곳을 보지 말아주세요. 이곳에 오지 말아주세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럴수록 잘 팔리거든요. 일본에 꽤 규모가 있는 서점에 가면은 어느 서점에거나 혐한 섹션이 있어요. 혐한, 반한 그 책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유태인을 욕하는 책, 유태인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거지 저희가 그걸 인용한 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끌어내릴 것처럼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일단 이것 자체는 일본의 어떤 일부 흐름이라는 것을 좀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뭐 이게 뭐 일본의 모든 목소리다라고 지금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일본 내에 정말 비이성적인 이런 혐한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본 우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 자체를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예. 이런 걸로 이제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본이 뭔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어떤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도 좀 저는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의 어떤 반일 운동이 심해질수록 또 일본의 혐한 운동이 심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사실 양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뭔가 어떤 좀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되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물론 이런 일본의 혐한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양심적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지금 무토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분이 배신 좀 스러운 게 예. 예전에 주한미 공사 대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굉장히 한국을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가서 어떤 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국민 정서를 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국의 좀 지식인들이 이제는 뭔가 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저는 운동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들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일본의 의료 브랜드에서 임박을 하면서 유니클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립스틱으로 양말에 이렇게 쭉 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유니클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매장도 많고 인기가 있었던 매장인데 이번에 지금 그 불매 운동의 그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의료 브랜드인데 지난 10일과 20일 두 회에 걸쳐서 저 빨간색 립스틱으로 흰색 양말 저 수십 켤레 이렇게 쭉 훼손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예. 이제 이게 총 합치면 한 4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경찰에 수사가 의뢰가 들어와서 했는데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예. 50대 여성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 여성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이제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좀 이런 저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불매 운동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동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동기가 이 불매 운동의 어떤 반일 감정을 통해서 나온 만약에 행위라면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행위라면 이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매 운동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런 훼손하는 행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용의자는 만약에 저 양말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매 운동과 반대되는 결과가 됩니다. 양말을 다 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찰 관계자 얘기 좀 전에 들어온 얘기 불매 운동과 관련성은 일단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좀 이상 증세로 한 걸로 일단은 지금 경찰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가정을 해서 만약에 이게 만약 불매 운동의 일환이라면은 이거는 전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은 경찰에서는 이게 불매 운동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방향이 글쎄요. 조금 좀 격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뭐 100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이 낳을 수 있는 좀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는 분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돼요.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한 250만 명 됩니다. 즉 1년 사이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개인적으로 뭐 차를 부수고 일본 차를 부수고 하는 건 뭐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 사시는 제일 교포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고통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본 관련해서 이제 쭉 국내 사업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이 상당히 생업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야 저렇게 뭐 자기 차를 부수는 거야 뭐라 그랬지만은 저것 자체가 진짜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저런 행동 때문에 저런 행동이 일본에 또 확대 재생되면 또 왜곡돼서 보도가 될 수가 있는 그것이 일본에 계시는 우리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건 좋지만 저런 식의 과격한 행동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좀 누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